안녕하십니까. 너무나 화창한 초가을 날씨입니다. 저는 이 인근 공원에서 그 해외 입양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발단은 덴마크로 해외 입양을 갔던 아이가 지금 어느덧 성인이 돼가지고 덴마크 내에서는 워낙 그 민주주의 인권이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입양아들이 덴마크 내에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데 그 관심을 갖는 덴마크인이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입양아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한국에서 어떤 이유로 덴마크에 입양을 오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도 분명한 거 없고 합법적인 그런 자료가 없고 그래서 한번 좀 자기의 그 출신 배경을 한번 속 시원하게 좀 규명을 해보고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죠. 대통령 자문기구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 독일로 늦가기로 유학을 가면서 당시에 그 독일로 이렇게 가기 위한 비행기표를 구할까 싶어 가지고 홀트에 연락을 해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가는 이 아이 3명을 에스코트를 해 가지고 이 서울에서 샤르 프랑스 드골 공항 거기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가서 양부모한테 아이 3명을 인계하고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2인 1조였는데 영국에 가는 학생하고 그때 그 영국에 가는 학생은 여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에스코트를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 3명의 아이인데 이제 하나는 돌 지나 가지고 그 꽤 얼굴을 알아보고 이렇게 그런데 워낙 그 비행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힘들어 하면서도 칭얼대지도 않고 그래서 강력하게 인상을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 아이는 돌 이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잠만 자고 비행기에서 우리가 이제 애기를 케어해주는 그런 정도. 근데 아이도 힘드니까 계속 울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주 밤새도록 잠을 설치면서 어렵게 이렇게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양부모한테 아이를 넘겨주고 이렇게 저는 이제 독일로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 연구 생활을 하면서 미국 코넬 대학에 갔더니 그 코넬의 이타카인데 이타카가 뉴욕 이타카 그렇게 뭐 조그마한 도시 한 5, 6만 인구의 해외 그 한국 입양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만 명의 소도시에 이렇게 한국 입양아들이 많나 해가지고 그 입양한 그 미국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을 위해 가지고 그런 그 협회 모임도 공동체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입양아를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는지, 뭐 인권의 문제가 없었는지, 입양 당시에 뭐 이런 것을 이 면밀하게 규명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그 입양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경제 대국이죠. 10대 경제 대국이면서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 인구 저출산으로 해가지고 인구 감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해외 입양아가 많은 나라로서 좀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미혼모나 이런 것을 나라에서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우리 혈통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피를 나누는 그 혈통 코리안이라는 것은 그 무엇가 보다도 근본적이고 숭고한 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입양아들이 제대로 잘 크고 있는지를 그 제대로 좀 그 사후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제가 안타깝게 지적을 했던 바인데, 뭐 일본은 그 페루로 그 입양을 갔던 그 자페니스가 페루 대통령까지 됐죠. 후지모리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가 그 내 책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일본은 그 페루라는 국가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제가 그 내 책에 썼는데, 그래서 해외 입양을 가가지고 우리 입양아들이 잘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력이 그렇게 신장된 거거든요. 미국에도 입양 가가지고 뭐 상하 의원이 그 의원으로 진출한 예도 있고, 프랑스도 그 의회에 진출한 입양아들이 그 활약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잘 살고 잘 적응하고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성공하면은 그건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피가 그렇게 나가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과연 그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물론 해외 그 선진국으로 입양을 가서 그 과거에 우리 60년대 못 살았을 때보다는 여건이 좋은 나라에서 자라서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그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양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한 길로 들어서는 그런 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추적 조사해서 그 팔로우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봐지는데, 지금 뭐 덴마크에서 이런 그 조사 연구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해외 입양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저는 그 1986년도 9월 2일 날 파리로 경유해가지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새 아이를 에스코트해서 양부모한테 인계했던 그런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혹여나 그 새 아이들 중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제가 성심껏 좀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50대 됐지 않았냐. 세월이 빠릅니다. 잘 그 세 명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